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5분 안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성실상환자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담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셨는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셔야 정확하고 빠른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돌아갑니다. 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이제 추경에 대한 얘기를 했었을 때에 이런 댓글을 이제 남겨주셨는데요. 성실상환 자영업자에게 3천만원 긴급대출 나와야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성실상환자들 힘들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댓글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24 역전님께서 돌려막기 너무 힘듭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셨고요. 자영업자 성실상환조 돈이 없어요. 성실상환자 도와줘야 됩니다. 성실상환자 자영업자 긴급대출 꼭 필요합니다. 저 신용자만 해주지 말고 고신용자에게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주셨어요. 자,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또 어떤 댓글이 있었냐 그러면, 자, 똑같습니다. 성실상환자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긴급자금 3천만원 시급합니다. 돈이 둬야 됩니다. 제발 성실상환자들에게도 혜택을 주십시오. 사채 대부업에서 빌려가면서 빚 갚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우리 스토리님께서. 대부분 이런 또 댓글도 주셨습니다. 대부분 사장님들 다 사채 쓰고 있어요. 저도 말을 안 할 뿐이죠. 다 공감합니다. 도대체 답답합니다. 3천만원 약합니다. 최소 5천만원 해줘야 됩니다. 10년 거치 분할 상환 이자 2%. 예, 뭐 불가능한 일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이런 말씀도 우리 많은 분들께 주셨고요. 우리 뿌리 깊은 나무님께서는 자영업자들 카드 돌려막기 연속 계속 빚 늘어요, 이런 말씀 주셨어요. 이게 현실이죠. 또 윤인숙님께서는요, 대출 날짜 잘 상환하고 있다고, 신용요소 높다고 모든 조건에서 배제되니 고통스러워요. 이게 현실이죠. 신용 잘 지킨 우리도 어려운 자영업자입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저도. 그죠? 대출 잘 갚는다고 해서 여유가 돼서 갚는 게 아니죠.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나라빚도 걱정이지만 소상공인 삶 또한 절실합니다. 추경 도움 절실합니다, 라고 또 댓글을 주셨습니다. 자, 현재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목소리가 이래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요, 그 2일 전에 22일이었습니다. 2일 전인데요. 그 최상모 경제부총리죠. 소상공인 자영업자 맞춤형 추가 지원 방안 마련하겠다. 이거 다음 달, 그러니까 12월 달에 아시죠, 여러분? 정부가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예, 다음 달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근데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또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 아무튼 이런 예가 있고요. 또 당정이 22일 날 만나서 소상공인 예산 역대 최대로 늘렸다. 5조 9천억 원 정도. 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그래서 발표했는데, 자, 그 내용을 여러분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이 민생경제정건 당정회의를 22일 날 열었습니다. 금요일 날. 그리고 거기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도에 5조 9천억 원 정도 편성했다고 합니다. 또한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더 늘렸다고 해요. 그래서 5조 원에서 5조 5천억 원으로 5천억 원 정도 더 증액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게 뭐죠? 연 최대 30만 원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 추진. 그래서 요거는 이번 연도는 뭐였죠? 전기요금이었어요. 다음 연도는 뭐예요? 택배비, 배달 택배비. 예, 요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1년마다 하나씩 갈아 끼우면서 하는 것 같아요. 예, 전기요금 이번 연도로 끝입니다, 여러분. 이번 연도 못 받으면 없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계속 여정 채널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왜냐하면 1, 2, 3차 계속, 물론 한 번 받는 건데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대상자를 늘려갔잖아요, 점점.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일부러. 아무튼간에 이거 2부? 전기요금 2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내년도에 이제 배달 택배비 누가 지원 대상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연 30만 원입니다. 한 번 받는 거예요, 한 번. 이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업 지원 사업이죠. 이 희망 리턴 패키지 예산을 올해가 1,513억 원이었는데 내년도 2,45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거 뭐죠? 대부분이 뭐 할 때 쓰여지냐면 이제는 폐업 지원금이죠. 뭐 어떤 거예요? 점포 철거 지원비죠. 그래서 400만 원으로 상향이 됐죠. 올해가 250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요거에서 증액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요 얘기가 이번에 그 22일에 있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좀 이거 아이고 제가 평가를 썼는데 평가가 지워졌네? 제가 평가를 썼는데 평가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로 설명해야 됐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예, 그쵸.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죠. 이거 원래 이 얘기들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22일 날 뭔가 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했다고 언론에서는 막 나오는데 여기 기사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뭐 발표했다. 여기 쭉 읽어보시면 나와요. 근데 이미 다 했던 얘기잖아요. 뭐 새로울 게 없었습니다. 물론 처음 보신 분들이야 새롭다고 느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눈을 부릅뜨고 모니터링 하잖아요. 정부가 무슨 얘기 하나 했던 얘기거든요. 이거 다 이미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22일에 이런 민생경제 점검하면서 지원대책 발표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했던 얘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 같아서 새롭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걸 좀 물론 나쁜 건 아니죠. 뭐 역대 최대 규모 늘린 거, 뭐 30만원 배달 택배비 주는 거 당연히 좋죠. 좋은데 아까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거를 먼저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 삶이 어떤지. 특히 여기 뭐 성실상환자분들, 이 성실상환자분들은 진짜 이번 연도가 제일 심했고요. 계속 이렇게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던 분들이시거든요. 예, 다 제외해요. 어떻게든 간에 뭐 성실상환한다 이유만으로 뭐 대출 연장도 다 못 받았고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십니다. 그래서 대출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런 현실들을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새로운 정책들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뭐 지원 대책 발표한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12월 달에 발표되는 내용에는 이 성실상환자들에 대한 대책을 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추가 대출 좀 늘려달라는, 이게 안 갚는 게 아닌다는 게 추가 대출 늘려달라는 건데 그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거나 생각을 못 하고 있거나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을 좀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은요, 공문에 여러분 추경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갔고요. 정부는 내년 추경 예산 편성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자, 요 공문 잠깐 볼게요. 자, 기재부 공문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22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보세요. 11월 22일에 조선일보가요. 윤 정부 내년 초 추경 민생 위에 재정 적극적으로 역할 검토 기사를 냈습니다. 조선일보가. 그래서 이게 막 언론에 보도되면서 현 정부가 정책 민생을 위해서 재정 안 썼잖아요 사실. 이제는 뭔가 변했구나. 이제는 민생 위해서 재정 적극적으로 뭔가 쓰겠구나. 이런 뉘앙스의 어떤 기사를 했는데 이런 얘기에서 정부가 내수 부진과 경제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 초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이죠 편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20일에 알려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일보에 나왔던 건데 이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2025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사 중이며 내년 추경 예산 편성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 편성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게 공식 입장입니다. 이게 조선일보에서 어떤 기사였냐면 이제 대통령실, 제가 그날 금요일 날 바로 말씀드렸었죠. 완전 속보죠. 그대로 말씀드리니까 대통령실에서 고위 관계자가 얘기했던 거거든요. 추경 고려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는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때도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입장이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걸 정확히 말씀드려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아까도 우리 댓글을 읽었지만은 추경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날 말씀드렸을 때 이 내용도 이제 말씀드렸었죠. 지금 정부가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역시나 기획재정부에서 아예 못을 박아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얘기를 하지 말던가 차라리. 얘기를 하지 말던가.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얘기는 다 해놓고선 참 지금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게 여러분 이게 제가 팩트를 말씀드려야지만 정확히 아시다 보니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들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우리 여정 가족들 남아 계셨죠? 제가 항상 뉴스 프로그램 나가서 얘기할 때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거시 경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면 참 걱정이 많습니다. 물론 뭐 내일 혹시 시간 되신 분들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건 이제 생활 경제니까, 생활 얘기니까 좀 부드럽게 좀 재밌게 얘기하는데, 뭐 YTN이나 연합뉴스나 KBS나 이런 데 뉴스 프로그램 나가면 대부분 물어보시는 게 이제는 이 거시 환경, 이런 어떤 경제 전반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좀 내년에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일단은 IMF도 얘기했지만은 일단 우리 내수 소비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수 회복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률을 올해가 사실상 2.5에서 2.2%로 내렸고,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2.2에서 2%로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다운시킨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내수가 안 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일각에서는 재정 지출 늘려서 내년에 일단 내년에 수출 잘 안 될 거예요. 아시죠? 트럼프 당선인이 됐기 때문에 뭐 관세 정책 때문에 수출 타격이 입을 거거든요. 그걸 되게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재계 쪽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되게 걱정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수출이 버튼목이었는데 이번 연도, 내년도 수출 안 된다 그러면 내수까지 안 되면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되는데 재정 지출을 안 늘리고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히 저는 너무 걱정스러워서, 사실 제가 YTN이나 뉴스 프로그램 나가면 얘기하거든요.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워낙 또 정부에서는 괜찮다 그러니 많은 분들이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 나름대로는 저는 내년도를 사실 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도 진짜 힘들겠구나.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정말 추경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돈 나올 데가 없거든요, 사실 지금. 그래서 내년도에 진짜 힘들겠구나. 제 개인적으로 준비를 이제 단단히 하고 있죠. 여러분도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 이제는 준비도 하시고 상황을 보실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는 아시겠지만은 뉴스 프로그램 보면 대부분은 이제는 뭐 투자 얘기고요. 저도 뭐 나가서 막 비트코인 물어보니까 비트코인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경제를 해석하는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래서 얘기해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께. 그리고 제가 뭐 못 믿을 사람도 아니고, 뭐 TV에 뉴스 프로그램, 뉴스에 나가서 이 경제를 풀어드리는 사람인데, 여러분 입장에서 풀어드리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내수가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지금 IMF도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걱정스럽다. 그래서 좀 돌파구를 좀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지혜를 여러분과 저와 같이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살 방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정 가족님들이 저랑 같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어려움을 같이 좀 풀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여러분 곁에 늘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힘내십시오. 자,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시겠지만 눈 다래끼가 나서 사실 안경을 꼈어요. 근데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볼 때는 안경을 쓸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안 배거든요. 눈에 배는 게 없어요, 저는 지금. 그래서 막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안경을 써야 되는데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안경을 빼고 또 이렇게, 아까 조그만 화면 나왔을 때 안경 썼었죠. 근데 지금은 안경 안 쓰고 저는 대본이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더 라이브 한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인사드리고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저랑 같이 꼭 이 어려움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또 얘기하니까 든든하지 않나요, 여러분? 저만 든든한가?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